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아현 블루, 가족들만 아는 칵테일 이름인데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자주 놀러 오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양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연회장은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조명은 연회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벽면에는 태양그룹의 40년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 윤경호는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 그리고 오랜 세월 경영 일선에서 다져진 풍모가 그를 더욱 위엄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어내신 것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정치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경호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이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태양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축하 인사, 덕담, 사업 이야기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윤경호는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하 인사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어딘가 메마른 듯했죠. 아내를 잃고 딸마저 실종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연회장 한쪽에는 특별히 마련된 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섭외된 바텐더가 그곳에서 손님들을 위해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서다은이라는 38살의 여성으로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바텐더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손놀림과 세련된 기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다은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단발머리와 차분한 인상이 그녀를 더욱 전문적으로 보이게 했죠. 그녀가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종 재료들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고 쉐이커를 리드미컬하게 흔드는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숙련미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각 손님의 기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칵테일을 추천해주는 능력이 뛰어났죠. 어떤 손님은 강한 알코올을 선호했고 어떤 손님은 달콤한 맛을 좋아했습니다. 다은은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쉐이커를 흔드는 소리, 얼음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 그리고 액체가 글라스에 부어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조화로운 음향이었죠. 윤경호는 여러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잠시 쉬고 싶어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된 공식적인 대화들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죠. 사업 이야기, 정치적 현안, 경제 전망 등 무거운 주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바 카운터는 연회장의 한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각종 술병들이 예술적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바 카운터의 대리석 표면은 부드러운 광택을 내고 있었죠. 무엇을 드릴까요? 다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윤경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눈매가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온화함과 동시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마셔보지 못한 독창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바 뒤쪽으로 돌아서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따라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먼저 높은 선반에서 블루 큐라소를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코발트 블루 색깔의 그 리큐어는 병 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진, 가짜낸 레몬즙, 그리고 몇 가지 비밀 재료들이 하나씩 준비되었습니다. 다은의 움직임에는 일종의 의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칵테일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정성스럽게 다루고 있었죠. 연회장의 소음 속에서도 다은의 집중된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칵테일을 완성해 갔죠. 각 재료를 넣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쉐이커에 얼음을 넣고 각 재료들을 정확한 비율로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쉐이킹을 시작했죠. 그녀의 손목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초간의 쉐이킹이 끝나고 세심하게 스트레이너를 사용해 얼음을 걸러내며 칵테일을 글라스에 따랐습니다. 마지막에 얇게 슬라이스한 레몬 껍질을 올리고 작은 민트 잎사귀로 장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가장자리에 설탕을 살짝 묻혀 달콤한 맛의 액센트를 더했죠. 여기 있습니다. 투명한 글라스 안에 담긴 칵테일은 아름다운 하늘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그 색깔은 마치 맑은 여름 하늘을 담아놓은 것 같았죠. 표면에 떠있는 작은 기포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레몬의 상큼한 향과 민트의 시원한 향기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윤경호는 글라스를 받아들고 잠시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술에 가져다 대고 한 모금 마셨죠. 그 순간 그의 몸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 쌉싸름한 맛,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가 그를 3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건 설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이 향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내 민수진이 딸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그 칵테일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따서 아연 블루라고 불렀던 그 레시피 말입니다. 그 독특한 블루 큐라소의 달콤함과 진의 깔끔함,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이 어우러진 그 특별한 조화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윤경호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기쁨,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가족 셋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말이죠. 특히 민수진이 아연이를 위해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연이가 성인이 되면 함께 마시고 싶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서 말이야.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했던 그 완벽한 레시피가 지금 자신의 입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윤경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은은 그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신가요? 다른 것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윤경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죠.
이 칵테일 이름이 뭔가요?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아연 블루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윤경호는 글라스를 바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 웃음소리, 음악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다은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죠. 외할머니라고 하셨나요? 윤경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아끼셨고 이 칵테일 레시피도 제가 10살 때부터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죠. 남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혹시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는 다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낯익은 느낌의 정체를 알 것 같았죠. 눈매, 코의 형태, 입술의 곡선,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모든 것이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은 민수진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경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서다은입니다. 다은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윤경호의 마음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딸 아연의 중간 이름이기도 했죠. 윤아현, 그 이름 속에 담긴 아연이라는 글자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다은이라는 이름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에는 너무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호에게는 지금 이 순간 바 카운터 너머에 서 있는 다은만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녀의 모든 움직임, 표정,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이 칵테일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윤경호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확증이 필요했죠. 다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그녀의 눈빛이 멀어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이 칵테일은 그냥 음료가 아니란다. 언젠가 진짜 가족이 이 칵테일을 마시러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절대 이 레시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윤경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봐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경호는 급하게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애는 아직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오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시고 특별한 조사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연회장을 빠져나와 윤경호에게 달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윤경호의 비서로 일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회장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과장, 저 바텐더 여성의 신상 정보를 즉시 조사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윤경호는 다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모든 것을 다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가족 관계, 성장 과정, 교육 배경, 놓치는 것 없이 전부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DNA 검사를 위한 준비도 해주세요. DNA 검사요? 김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꼼꼼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오늘은 특히 더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는 즉시 신뢰할 만한 사설조사 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긴급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다은은 여전히 바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들을 위해 음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회장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의 반응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바텐더로 일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리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다은은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 칵테일 레시피가 특별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맛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은은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은아, 이 레시피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과 연결된 고리란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건 단순한 칵테일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야.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았죠. 할머니는 항상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치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윤경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경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김 과장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서다은 씨는 현재 38세이고 출생 당시 기록에 의하면 부모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 5월 15일 생으로 생후 얼마 되지 않아 김해 지역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3살 때 외할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데려가서 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경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5월 15일, 그것은 자신의 딸 아연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외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있나요? 네, 그분은 정명순 씨라고 하시는데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명순 씨가 젊은 시절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바텐더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창적인 칵테일 레시피 개발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에 할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뭔가요? 정명순 씨의 딸이 민수진 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경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진, 그것은 그의 아내 이름이었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민수진 씨가 결혼 전 성이 정 씨였다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다은 씨가 어릴 때 사용했던 이름이 정다은이었다가 고아원 기록상 서다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행정상의 실수나 의도적인 신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경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꿈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나 있었던 것이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경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 과장, 혹시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글라스나 기타 물건들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경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칵테일 맛, 그 레시피, 그리고 다은의 모든 것이 증거였죠. 생년월일의 일치, 외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닮은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볼 것이 있나요? 정명순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연 양의 실종 사건 기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윤경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아내와 함께 쇼핑을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연이가 사라졌던 그 끔찍한 날 말입니다. 온 가족이 혼란에 빠졌고 경찰과 함께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내마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경호는 그때부터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죠. 딸을 잃은 죄책감과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정명순 어머니께서 아연이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윤경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아내 민수진과 함께 작성했던 칵테일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고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에는 수많은 레시피들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민수진이 바텐더로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 기록해온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아이디어, 개선점, 그리고 그날의 감정까지도 함께 적혀 있었죠. 마치 일기장과도 같은 이 노트는 민수진의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윤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넘겨가며 아연 블루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노트 중간 부분에서 그 레시피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수진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힌 그 레시피는 오늘 다은이 만들어준 칵테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연 블루 마이너스 우리 딸을 위한 특별한 선물. 그 제목 아래로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블루 큐라소 1온스, 프리미엄 진 2온스, 가짜낸 레몬즙 반 온스, 그리고 민수진만의 비밀 재료들이 정확한 분량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심지어 각 재료를 넣는 순서와 쉐이킹하는 시간, 장식하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옆쪽에는 민수진의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연이가 20살이 되면 함께 마시고 싶다. 이 칵테일 한 잔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주고 싶어. 아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특별한 음료야. 그리고 또 다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에게도 이 레시피를 알려드려야겠다. 혹시나 우리가 아연이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맛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윤경호는 아내의 예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수진의 마지막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연이가 실종되고 나서 얼마 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그 글귀는 울먹이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연이와 헤어지게 된다면 이 레시피만큼은 꼭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엄마에게 부탁해서 아연이가 언젠가 이 맛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건 우리 아연이의 이름을 지켜주는 약속이야. 아연아,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 윤경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걱정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정명순 어머니를 통해 다은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의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경호는 다은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다은은 어리둥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회장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자신과 개인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어제의 그 특별한 반응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칵테일을 마시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들은 태양그룹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좋았죠. 윤경호는 다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코의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원두 커피의 고소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다은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윤경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놀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거든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꿈에서 따뜻한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는 기억이 날 때가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궁금해해왔죠. 할머니께서 부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은 없나요?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나를 정말 사랑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주셨어요.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칵테일 레시피는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 윤경호의 질문에 다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할머니께서 제가 10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진지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맛은 너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끈이란다라고 하시면서요. 윤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은 씨, 혹시, 아니 정말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됐는데 당신을 보면 볼수록 그 아이가 생각나서요. 당신의 생년월일, 외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칵테일 레시피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다은은 윤경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공허함과 그리움이 무엇이었는지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죠. 평생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벅찼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확신합니다. 당신이 제 딸 아연이라는 것을요. 윤경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내 민수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한 미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분명히 자신과 닮아 있었죠.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인가요? 다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네, 민수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외할머니 정명순 어머니의 딸이죠. 그리고 제 아내였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그 표정에서는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죠. 엄마는 어떤 분이셨나요? 다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바텐더였고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당신이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윤경호는 아내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진이 임신했을 때의 기쁨, 다은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딸을 위해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던 모습들을 말이죠. 그는 마치 보물 상자를 열어 보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진은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음료로 말이야. 그래서 밤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며 연구했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것이 바로 아연 블루입니다. 아연 블루는 당신의 이름을 딴 칵테일입니다. 민수진이 당신이 성인이 되면 함께 마시고 싶다고 했던 특별한 음료였어요. 아연이가 20살이 되는 날 이 칵테일 한 잔으로 축배를 들고 싶다고 늘 말했었죠. 다은은 자신이 평생 동안 만들어왔던 그 칵테일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매번 그 칵테일을 만들 때마다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아연인가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다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윤아현, 그것이 당신의 본명입니다. 아연이라는 이름에는 아름답고 현명하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민수진과 제가 함께 정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다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연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입안에서 맴도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 다은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38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윤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을 꼭 끌어안았죠.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죠. 아빠, 저도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윤경호는 다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이곳이 당신이 태어나서 3살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윤경호는 다은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방은 당신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 때 사용했던 물건들과 함께 민수진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옷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아기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각종 장난감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진이 임신했을 때의 사진, 아연이가 태어난 직후의 사진, 그리고 가족 셋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연을 위해 준비했던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 안에는 나이별로 준비해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방 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할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은아, 내가 정말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거야.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란다. 이곳이 바로 그 집이었나 봅니다. 다은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윤경호와 다은은 거실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놓친 30년의 세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말이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거실의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연아, 나는 지금까지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다. 너를 잃고 나서는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다. 윤경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아왔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부족한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바텐더로 일하면서도 늘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야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겠어요. 다은은 그동안 혼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은아, 너는 반드시 내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너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윤경호는 장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명순 어머니가 없었다면 다은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그들은 함께 아연 블루를 한 잔씩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윤경호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아내의 레시피를 따라 정성스럽게 칵테일을 완성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윤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죠. 완벽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맛과 똑같아요. 아니, 더 특별한 맛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건배였죠. 아연아,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게. 저도요, 아빠.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다은은 자신의 어릴 적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에서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을 만끽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연아, 잘 잤니? 엄마가 여기 있어. 그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윤경호는 서재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연이 돌아왔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어. 당신이 만든 칵테일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당연히 양성이었습니다. 윤경호와 서다은은 부녀지간이 확실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런 과학적 증명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은은 정식으로 윤아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호적 정정 절차를 거쳐 윤경호의 딸로 등록되었죠. 38년 만에 찾은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이죠. 태양그룹의 임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회장에게 갑자기 생긴 딸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윤경호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게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사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연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바텐더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윤경호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자신만의 발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죠.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작지만 아늑한 바 아연 블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의 인테리어는 민수진의 취향을 반영해서 꾸몄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원목 가구, 그리고 벽 한쪽에는 민수진의 사진과 칵테일 노트가 전시되어 있었죠. 바 카운터 뒤쪽에는 아연 블루 레시피가 아름다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윤경호는 첫 번째 손님으로 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직접 만든 아연 블루를 주문했죠. 첫 번째 손님을 위한 특별한 아연 블루입니다. 아연이 만든 칵테일은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 30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담겨 있는 특별한 음료였죠. 맛이 어떠세요? 완벽해. 엄마가 만든 것과 똑같아. 윤경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바 아연 블루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담아 만드는 칵테일 때문이었죠. 아연은 각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맞는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고 어떤 날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아연은 그들 모두에게 위로와 축하의 메시지를 담은 칵테일을 선물했죠. 이 칵테일에는 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연의 말을 들은 손님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죠. 윤경호는 매주 한 번씩 딸의 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연 블루를 마시며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겼죠. 때로는 아연과 함께 민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특히 그래. 어느 날 저녁, 아연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무덤에 함께 가실래요? 아연 블루를 가져가서 함께 마시면서 엄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윤경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민수진의 묘소를 찾았죠. 아름다운 언덕에 위치한 묘소 앞에서 그들은 아연 블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연이에요.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아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묘소를 찾은 것이었죠. 수진아,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윤경호도 아내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온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연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아연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집, 자신의 방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가족 셋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윤경호는 서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보다 딸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중요했죠. 은퇴를 앞당기고 아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아연의 반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칵테일 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아연은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에 맞는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남성이 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련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무엇을 드릴까요? 뭔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으로 부탁드려요. 아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저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결국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분명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성은 아연의 말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죠. 윤경호는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연은 단순히 칵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빠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윤경호와 아연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더욱 깊어졌죠.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도 그래. 아연이를 다시 만난 후로는 매일이 선물 같아. 그들은 강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죠. 아빠, 언젠가 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아연 블루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해가 지고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는 시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연은 바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아연 블루를 한 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이 칵테일 덕분에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희를 다시 이어주었어요. 사진 속 민수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우리 아연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칵테일 한 모금을 마신 아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재회를 꿈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연은 그들 모두에게도 자신처럼 행복한 결말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연 블루라는 작은 기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사랑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연의 바 아연 블루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하지만 아연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담은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셨나요? 아연의 이 한마디 인사로 시작되는 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 사랑에 상처받은 연인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죠. 윤경호는 예정보다 일찍 은퇴했습니다. 43년간 쌓아 올린 사업 제국보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오후가 되면 딸의 발을 찾아가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죠. 아빠, 또 오셨네요. 이제 이곳이 내 사무실 같아. 여기서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실제로 윤경호는 바의 한쪽 모서리 자리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좋아하는 경제지와 문학책들이 놓여 있었고 아연이 특별히 준비해준 독서용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바를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저희 며칠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연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50년을 키운 외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연은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맛의 칵테일에 꿀과 계피를 넣어 마음을 달래주는 음료였죠.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아버지를 잃고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기적같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함께할 수 없지만 분명 아드님께서 하늘에서 부모님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연의 말에 위로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한 번씩 발을 찾아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아연은 그들을 진짜 조부모처럼 모셨고 윤경호 역시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연에게도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에서 만난 한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매주 금요일 저녁 바에서 라이브 연주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연이 윤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죠. 어떤 사람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윤경호는 준혁을 따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연이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진심을 보며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준혁의 진솔한 말에 윤경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결혼식은 가을에 열렸습니다. 바 아연 블루에서 조촐하게 치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그동안 발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과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제 우리 아연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윤경호는 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며 감격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기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혼 후 아연과 준혁은 바 위층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윤경호는 여전히 매일 딸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1년 후 아연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가 될 거예요. 정말이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지? 윤경호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연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수진이로 짓기로 한 것이었죠. 할머니의 이름을 이어받아 가족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연은 민수진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새로운 칵테일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무알코올 음료로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함께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난 날 윤경호는 생애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생명체를 보며 그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수진아, 할아버지야. 앞으로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고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만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죠. 아연은 수진이를 키우면서도 바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바에서 일했죠. 윤경호와 준혁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이 되던 날 그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바 아연 블루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였죠. 아연은 수진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무알코올 칵테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음료는 수진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음료예요. 그 음료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었습니다. 오렌지와 복숭아 그리고 꿀이 들어간 건강한 음료였죠. 이제 바 아연 블루에는 새로운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알코올 칵테일이었죠. 아연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대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경호가 수진이를 안고 있고 아연과 준혁이 양옆에서 걷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할아버지, 수진이가 자라면 바텐더가 될까요? 아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수진이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계속 이어가겠지. 윤경호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족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고 아연과 준혁은 내일 바에서 할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윤경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운 후 아연은 바에 내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죠.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찾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수진이도 낳고 모든 것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만든 아연블루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 주었어요. 바 밖으로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죠. 아연은 그들 모두에게도 자신처럼 행복한 결말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잔의 칵테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 아연블루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며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